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와. 벌써 두 번째라니. 네, 저는 안쌤입니다. 저는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저께 백신을 맞아갖고 괜찮으세요? 어제는 조금 이제 몸이 좀 저조했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저는 별일 없이 보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별일 없었나요? 사실 어제 오늘 돌봄 선생님들이 백신을 맞으러 가셔가지고 지원을 하러 돌봄 교실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바쁜 일이더라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재미없게 교수님 만나고 왔어요. 끝. 알차시네요. 자, 혹시 우리 첫 방송이 올라간 지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뭐 어떤 후기나 이런 반응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제 친구들한테 막 보냈는데 안쌤 목소리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있는 단톡방에 다른 선생님들이 재밌다고 막 그러긴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반응이 좋아서 네. 좋은데요. 뭐 사실 좋아요? 지금 조회수는 저희의 뭐 학연과 혈연과 지연의 수와 좀 같지 않을까 싶지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누군가 들어주신다는 게 정말 재밌네요. 네. 뿌듯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쌓아가면 나중에 좋은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교육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또 다른 격주에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 계신 최쌤이 쓰신 책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희가 경험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글 안쌤이 읽어주실까요? 저는 여기 있는 글들 중에 선생님이 되고 직업병이 생겼어요라는 꼭지가 마음에 들어서요.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요만큼만 읽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 읽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서 집어봤는데 민망한 페이지 수 14쪽입니다. 네, 괜찮은 문단이 두 문단 정도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도 직업병처럼 버릇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인터넷으로 무언가 검색을 하거나 혹은 카페에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라도 그 상황을 항상 교육활동과 연관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즐기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방문한 곳에서도 이건 아이들한테 이런 단원 진도 나갈 때 보여주면 좋겠다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는 상황을 자주 겪곤 한다. 선생님의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의 학습이다. 꼭 교과에 어떤 단원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아이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어른인 부모와 교사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그처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나봐요. 네. 혹시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 내용을 쓰면서 사실 이걸 직업병이라고 말해도 될까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평상시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이런 건데 조금은 과장해서 직업병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업병이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 마음가짐? 또 이거랑 여행 갈 때 똑같고요. 사진, 영상. 특히 6학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이런 거 할 때 그거랑 TV에서 뭘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클립을 무슨 수업에 써야 되겠다. 저 뭐 다큐멘터리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예능 같은 거 볼 때도 요즘 그 프로그램명 말해도 되나? 막 네. 뭐 유퀴즈나 놀면 뭐하니 이런 거 보면서도 이거는 애들한테 이런 내용 할 때 저거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꼼꼼히 적어놓진 않지만. 혹시 안쌤은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다들 막 저거 쓰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장 보러 가거나 어디 뭐 사무용품 같은 거 볼 때 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 교실에 뭐 이렇게 놓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거라든가 사무용품? 갖춰놔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이들의 뭐 학용품인데 뭐 이런 바구니 같은 거 보면은 뭐 요건 요렇게 쓰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생각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트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막 있잖아요. 저는 그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 반에도 뭐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직업병은 그냥 길을 가다가 선생님 하는 말이 들리면은 바로 일단 좀 곤두서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에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아마 거기에 또 현장 체험 학습을 왔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쉬고 있는데 선생님 하는 순간 제가 놀래갖고 보는 걸 보면서 달려가서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애들 몇 명 있는데 남의 앤데 욕하고 뛰어다니면 야 일로 와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맞아요. 맞아 그 말 할라 했어요 방금. 내가 한마디 해야 되나 괜히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내 선생님도 아니고 맞아.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게 있네요. 참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아. 최 쌤은 또 생각나는 다른 뭐 어떤 교사가 되고 나서 조심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행동이? 저는 보통 지금까지는 학교랑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까우시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바쁠 때 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되게 짧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살짝 차가 안 오고 좀 늦은 시간이면은 무단횡단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 혹시라도 보고 있다 생각에 그쵸. 어떻게든 더 잘 이렇게 지키게 되고 좀 범법 행위를 애초에도 안 네. 했지만 법을 너무 잘 지키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학군으로 밥 안 먹으러 가는 거. 뭐 회식이나 약속 있을 때 절대로 학군으로는 안 잡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차 타고 출근합니다. 그쵸.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 혹시라도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 최소화돼야겠다. 적이지 않을까 봐. 네. 엘베에서부터 만나지 않나요? 시작되지 않나요? 모든 게? 출근길에 항상 같이 만나고, 네. 네. 퇴근길에 항상 같이 만나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어디 가서 선생님들끼리 막 같이 술 마시러 가거나 회식 이런 거 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맞아.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마침 학군으로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거기에 맛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이제 막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주위를 살피는 그게 없잖아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술을 먹었어요. 시끄럽게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누가 쑥덕쑥덕 거리면서 저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쵸. 큰일 났다. 그 다음부터 이제 조심하고 그 뒤로는 되도록이면 이 동네에서 뭐 밥이나 술을 먹지 말자.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직업병은 아니지만 조심하게 되는 것들. 네, 저도 한 번은 그 김영란법 전이었음을 일단 밝히고 회식을 갔어요. 회식을 하고 그냥 학교 주변이니까 학교 주변으로 이제 2차로 이제 치킨집에 갔는데 근데 치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 몰랐죠. 근데 갑자기 그냥 뭔가 사장님이 서비스입니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왜 김영란법을 얘기하나 했네. 네 서비스입니다라고 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정도로 많이 시킨 건 아니었는데 왜 주시나 했는데 주시면서 슬쩍 저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아빠. 뭐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시켜서 먹었죠.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땐 그럴 수 네, 있었으니까. 과음했습니다 그날. 네. 그랬던 기억이 저희가 나네요. 얘기하는 게 저희가 술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선생님인 거를 이렇게 감출 순 없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생님이구나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않았나. 저희도 어디 가서 옆 테이블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희 선생님이다. 세 마디면 알아요. 세 마디면. 그게 참 무섭지만 되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책에서 그 15쪽 읽어주신 부분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다. 아마 그 약간
격언 교사 사이에 내려오는 격언 중에 좀 이런 비슷한 말이 있지 않나요? 교사가 뭐 최고의 콘텐츠다. 교과서다라든지 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든지 그쵸. 좀 약간 그런 내용이랑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지금 들려주시는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음, 그거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파악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걸 찾아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차시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 보도블럭에 이런 문의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업병이죠. 그리고 사실 그 초등학교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학문적으로 막 분화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내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그 생활이나 뭐 삶의 테두리에서 좀 찾아낼 수 있는 게 훨씬 조금 더 많으니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중고등학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많아서 저희가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늘 보면서 저거 보여주면 좋겠다 이래놓고 절대 안 보여줘. 안 찾아 안 생각만 찾고 안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책 뒤에도 혼자 다짐을 해놨어요. 그 꼭지 맨 뒤에 네 요거를 저도 지금 계속 사진만 찍어놓고 몇 년째 그냥 사진에 섞여 있으니까 절대 못 쓴다. 그래서 어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주제별로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해놓자 했는데 아직도 뭐 안 하고 있는 거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나서 그때 막 영상 찾으면 못 찾고 음, 그래서 생각은 늘 하는데 몸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짐만. 네,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51쪽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학교에 가야 한다. 지금까지 독감에 걸렸을 때 빼고는 모두 학교에 출근을 했다. 독감에 걸렸을 때는 사실 아프진 않았는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 독감에 걸렸을 때보다 더욱 몸이 아프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을 때는 약을 먹고 출근을 했다. 52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바쁜 상황에서 내가 아플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머릿속으로는 에라 모르겠다며 맘 편히 한 일주일 병가를 내고 푹 쉬면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도 넘게 했다. 꿈 같은 이야기다. 결국은 누군가 나 대신 저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누가 나 대신 저 일을 하게 될지마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저 주말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면서 자연스레 컨디션과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내 몸 상태를 망가뜨려 놓은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디션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다. 짠하네요. 너무 슬픈데요. 근데 선생님들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어느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혹시 뭐 두 분은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아픈데도 참고서 뭐 학교를 갔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학기 중에는 아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반각성 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몸살이 나도 방학을 하면 아프다거나 몸이 친절하게 참았다가 나중에 좀 아파주시는군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저희가 어쨌든 컴퓨터랑 모니터를 많이 보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안구 건조증, 목 아픈 거, 허리 아픈 거는 그냥 고질병처럼 생겨서 저희가 특히 3월에는 바쁘잖아요. 교육과정 짜느라고. 그래서 3월 넷째 주, 다섯째 주 정도 되면 눈 너무 시리어서 울면서 모니터 보고 있고 허리 아파서 못 앉아 있고 그때는 또 뭐 참으면서 나가야죠. 그래서 약간 참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진짜로. 선생님은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가 이제 두 번째로 학급을 운영하던 해였고 1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사실 제 부족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하루하루를 진짜 버티듯이 보낸 것 같은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쪽 귀가 이렇게 그 물 찬 느낌 알아요? 먹먹한 어,
한쪽은 잘 들리는데 한쪽만 이렇게 물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귀가 잠깐 먹먹해졌나? 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뭐 면봉도 해봤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근데 뭐 당장 이거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퇴근을 하고 그때 또 막 좀 늦게까지 좀 일을 하니까 병원은 맨날 문을 닫고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것 두고 그냥 평생을 집에 한쪽 가고 귀가 막 같이 살아야 그랬는데 되는가. 이게 뭐 구막이 잘못된 건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그냥 일단 그 주를 막 그냥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뭐 조퇴라든가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 몰라서 이제 그 가봤는데 거기선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고 방학을 하니까 또 낫더라고요. 역시 마음의 병이었군요. 네. 저희 그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학교 그만두면 병 다 낫는다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출근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가야 되니까 일단 네. 귀가 안 들려도 애들은 가르쳐야 돼. 네. 그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나랑만 이렇게 딱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교과서대로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안 나와 버리면 그 다음에 오시는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적응된 아이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기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하시겠죠? 애들이랑 뭐 하루 노는 거야 어떻게 하실 텐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아파서 뭐 빠진 적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거는 우리 교실에 누군가가 온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육과정 운영을 내가 재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왜냐면 많이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누가 우리 교실에 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평가할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왜 이걸 엿다 놓고 써? 뭐 얘는 왜 이걸 이렇게 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담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저처럼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거를 해소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저 어디 가야 되면 교실에 이제 제 책상에 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뒤에 수납장에 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숨기는 최고죠. 그걸 치울 수 없으니까 다 숨기고 갑자기 교실 청소를 막 해놓고 전날 애들한테 엄청 막 잔소리를 미리 해놓고 칠판에 한 바닥 또 써놔요 애들한테 편지 비슷하게 해서 또 협박과 편지와 부탁과 온갖 얼르기 달래기 편지를 잔뜩 써놓고 이제 계획돼서 이제 제가 못 나오는 경우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왜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또 A4 용지에 한 바닥 써놓잖아요. 네. 1교시에 뭐 하면 돼요, 2교시에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확실히 전 전담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담임을 해서 그런지 계속 전화가 올까봐 아침 9시부터 전전긍긍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혹시 누가 싸웠으면 어떡하나 애들끼리 신경은 쓰이는군요. 공부보다는 혹시 뭐 학부모한테 연락 올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담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려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애들이 이제 저랑만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드는 느낌이 그게 있어요. 나랑 맞는 친구들은 우리 교실이 너무 좋은데 이게 사람과 맞아. 사람인지라 나랑 이제 궁합이 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 성격이 저는 사실 조금 하나하나 살뜰히 챙긴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이렇게 풀어놓는 바가 조금 있는 친구들인데 스스로 뭔가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해내는 친구들은 그게 너무 좋은데 좀 하나하나 챙겨줬으면 좋겠는 친구들은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해야 한다거나 그런 바가 있는데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런 선생님이시라면 그럼 애가 그래도 그 하루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네 그리고 제가 만들어가는 수업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좀 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이 내 교실을 욕하고 가도 나는 못 들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어차피 것 욕을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못 듣고 가니까 뭐 그런 그러네요. 것도 있어서 저는 사실 그냥 좀 맘 편히 이렇게 맡기고 가는데 전날 애들한테는 부탁은 하죠. 얘들아 우리 뭐 이만저만해서 내가 못 오게 되는데 근데 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냥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되게 비슷한 두 분의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도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학교를 강제로 못 나오게 된 적이 있어요. 아프진 않은데 많이. 그래가지고 저는 수업 자료를 그 바탕화면에다가 요일별로. 요일별로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누가 들어올지 아니까. 음. 그분의 성향이 뭔가 이것도 안 해놓고 갔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성향이었었어 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 놓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독감 걸려서 집에 격리돼 있으면서 카톡으로 연락을 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냥 그 자리에만 없었다 하지 제가 가르친 것 같은 느낌으로도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원격 수업을 아, 한 정도 비슷하네요. 아바타 수업 네. 아니야? 아바타 수업. 아 물론 수업은 그분이 베테랑이시고 잘하시지만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맞는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셔서 제가 주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무튼 어쨌든 편히 쉰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보결이 있고 나서 내가 들어간 첫 시간에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얘네들이 나랑 맞았었구나, 나랑 좀 안 맞았었구나라는 느낌이 약간 있죠. 좀 반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한숨 쉬는 애들이 있고 약간 네. 어쨌든 아프지도 못하고 강제로 어쨌든 이렇게 일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으스카드와 머스카드라는 글 꼭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상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상벌제를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크지 않은 상벌점 시스템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빠져든다. 어른인 우리의 생각에는 별거 아닌 상과 별거 아닌 벌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만큼 소중한 법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어느덧 아이들이 익숙해져서 규칙을 잘 지켜가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른바 잘 굴러가는 반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항상 문제는 생겨난다. 몇몇 아이들은 이제 그런 상벌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만만하게 생각을 한다. 잘해도 별거 없고 못해도 별거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애써 쌓아온 시스템과 분위기를 모두 망가뜨릴 것 같은 걱정에 선생님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렇죠. 이런 상벌 제도라고 꼭 이렇게 뭐 콕 집어서 상벌이 이슈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포함한 교실 학급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각 학급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시스템, 상벌 시스템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운영을 하시는지. 일단 저는 상벌제 운영을 전혀 안 해요. 일단 저는 제가 학생일 때 이 상벌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뭘 잘하면은 뭐 먹을 걸 주잖아요. 아 그냥 뭐 갠가 내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재롱 부리면은 뭐 그냥 먹을 거 먹는 갠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 이 상벌제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애들도 그냥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사람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저 막 사탕을 받기 위한 어떤 몸부림에만 이렇게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초등에서는 상벌제란 말보다는 이제 보상, 네, 보상이라는 그쵸. 걸로 더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저도 보상이라고 하는 걸 딱히 하진 않는데 그냥 제가 귀찮은 게 큰데 그게 귀찮은 이유가 공정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감시자처럼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크고 저도 좀 비슷한데 제가 주로 고학년을 해서 그런지 제가 고학년 입장에서 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맞춘 사람 이거 줄게 하면 마음속으로 안 맞추고 안 가져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는 그래서 안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그냥 아무 날에 이렇게 교실에 그냥 뭐 마이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애 줬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좀 이뻐 보이면 집 가는 길에 다 두세 개씩. 어떻게 이뻐 보여야 되는 건가요? 오늘 뭔가 애들이 귀엽다. 음, 약간 귀엽다. 오늘 좀 귀엽네. 오늘 이러면 열심히 하네, 뭐.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 그냥 기분 좋게 집에 가라. 뭐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막 이렇게 보상을 열심히 하는 거는 없어요.
진짜 조금 힘든 게,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만난 학생들이 이런 보상 시스템을 어딘가에서 경험을 맞아요. 해왔기 많이 하죠. 때문에 네. 뭔가 어떤 걸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꼭 들려오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면 뭐 줘요? 이렇게 얘기가 꼭 오잖아요. 혹은 놀이 같은 거 할 때 특히 많이 들어요. 놀이 같은 거 빙고 해서 어쨌든 등위가 매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1등 하면 뭐 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 많이,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학기 초에 맞아. 이제 아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해라고 한다던가, 그냥 저학년은 이런 게 좀 먹히는데 뭐 너의 명예와 너의 뭐 지위와 너의 뭐 너의 행복감 기쁨과. 뭐 막 그런 느낌들을 하면 애들이 그냥 깔깔거리는데, 그냥 이거를 쭉 하면서 학기 말에는 얘네들이 그런 걸 요구를 전혀 안 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없이도 좀 충분히 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이들의 의욕이 있나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이 돌변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 그래서 뭐 그냥 준다고 하면 네, 열심히 하는데 안 네. 준다고 하면 안 하는 그러니까 모습.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학급 운영이 잘 안 돼서 고민이 돼서 이제 옆반 선생님께 이제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뭐 이만저만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벌제를 보상을 도입을 해라. 모든 별로 막 이렇게 스티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몇 개 모으면 뭐 주고 뭐 주고인데, 그냥 그 모듬이 잘 못하면 하나를 그냥 떼고 잘하면 하나를 주래요. 그게 본인이 화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안 내고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려 감정 소모 없이 그 다른 감정을 온전히 반에 쏟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상벌제가 막 정말 막 길들이지만 않으면 저도 뭐 적당히 쓰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역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내가 그냥 차라리 힘들어도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낫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그냥 학급 온도계 뭐 그런 식으로 반전체 보상 주시는 거 저는 그건 좀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진짜 경력 되게 많은 선생님인데 거꾸로 주더라고요. 1등 했으니까 넌 1개, 2등은 2개, 3등은 3개. 과자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1등 기분 좋으니까 1개? 막 이렇게 저것도 좋은 방법인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의 규칙은 매번 그러진 않아요. 어느 날 바뀔 그렇게 수도 주는 있는 거.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우연적인 요소라는 게 개입된다라는 게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재미의 요소로만 하지 그것 때문에 꼭 참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 온도계 모둠 단위나 학급 단위에 뭐가 됐을 때 그게 좋은 건데, 제가 책에도 아까 읽어주셨는데 클래스 1, 2, 3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사실 목적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을 때 우리 반의 온도계가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뒤에 얘기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마저 듣고 네. 한번 조금 더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교시 수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업에 방해되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는 학생이 있어서 잠시 수업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게 된 소리는 나를 조금 멍하게 만들었다. 이제 안 그럴게요. 머스 카드는 안 주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집에 가면 더 혼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교실에서 충분히 해결하고 수정하여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으스카드와 머스카드를 주었다. 학부모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안내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의 최대한 많은 것을 공유하고 개방해야지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보다 더 나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머스카드를 주면서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은 머스카드를 받으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크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까지입니다.
그 머스카드나 으스카드를 다 공개했어요, 학부모한테도. 왜냐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를 알려주는, 매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습니다를 알려주는 것보다 저는 으스카드도 줄 때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특출한 애들한테도 줬었지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이가 있으면 얘들아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뭐 으스카드 줄 거야 이러고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이면 와 오늘 1교시 수업 다 잘했어 다 같이 주고, 그러면은 하루에 그래도 모든 애들이 한 4-5개는 받게 이렇게 줬는데, 이제 그게 부모님한테도 앱으로 알림이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스카드도 당연히 가죠. 뭐 다 같이 오늘은 다 왜 이렇게 산만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애들은 그 학급 온도계 떨어지는 거 그걸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는 것도, 그래 집에 가면은 오늘 왜 뭐 때문에 머스카드 받았니? 뭐 받았니 하면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이거에서 머스카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카드만 선생님 말에 가는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이런 카드만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제만 테마만 가니까 오늘 왜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슨 시간에 그랬어 하면서 한 번 더 이게 되지 않을까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집에서 혼내주세요가 돼버린 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조금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거가 무서워서 하는 거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이 으스카드랑 머스카드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냥 어떤 의미다 정도를 학부모님들이 좀 더 공감을 많이. 알면 좀 안내를 해드린다면, 이게 막 얘가 진짜 뭐 말을 안 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 그냥 저는 네. 학급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드리려고 네. 이 수단을 쓰는 것뿐이다. 네. 그쵸, 저도 3월에 학부모 총회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쵸. 머스카드를 받아온 날에 그 가정을 뭐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애들 말만 들으면은 조금 그거에 너무 더 집중해서 집중해서 요거 하나가 그 으스카드 잘했을 때 받는 카드 뭐 여러 개보다도 이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그러잖아요.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하면 고쳐서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 책을 쓰고서 새 학기가 시작됐거든요. 새 학년이. 그게 이제 작년이 됐는데 2학년을 맡았는데 2학년 이런 거 할 수 있나?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그때는 또 코로나가 또 시작됐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죠. 만약에 갑자기 뭔가 학급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 으스카드와 머스카드를 또 도입은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디테일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애들이 아무것도 안 주면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안 주는 사람이다 알면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즐겁게 참여하잖아요. 모든 일에 즐겁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늘 고민의 기로에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죠. 수업이 재밌어야 되고 그냥 수업 자체가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매력적으로 보여야지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고 꾸준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인지라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버튼을 눌러야만 그게 주는데 이거를 왜 했지 싶은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 중에 급식소에 가서도 좀, 저는 생각은 반반인데, 이렇게 급식소에 핸드폰으로도 그 지원이 돼요. 그래서 애가 급식을 이렇게 가면 잘 먹었어요를 그때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밥도 드시면서 저걸 하면서 또 체크해서 하는 게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나는 저건 못하겠다. 맞아. 전 들으니까 급식만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하고 급식 때만이라도. 급식 때만이라.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 못하겠는데, 안 그래도 저희 반 친구들이 밥을 좀 많이 남겨서 2학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학기에 급식만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네. 뭐 쓱은 안 보내고 그냥 그쵸. 잘한 애들만 몇 명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우리 반 급식 온도계. 그냥 그것만. 괜찮은 것 같네요. 같아요.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네네네. 해보시는 걸로. 격려해주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이라는 제 책을 가지고 우리 경험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 이야기는 뭐 싫어도 다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들과 그 선생님들의 약간 생활 혹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엮어 나가는 시간들을 좀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거 뭘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은 저희 팟빵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팟빵에서 듣고 계신다면은 유튜브에서 뭐 별 차이는 없지만 보이는 영상으로 좀 만나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고 여느 날 여느 교실 유튜브와 블로그에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2주간 교육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